예,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입니다. 사실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개장하고 한 30분 정도에 그날 매매할 건 어느 정도 딱 정리하고 그죠? 한숨 돌리고 이제 오후장에 또 좀 힘을 실을 것인가 이런 중요한 요 시간대 11시 때입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터닝포인트 주제 보면서 두 분의 전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터닝포인트 내용 보여주십시오. 변동성 심한 국내 증시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느냐. 오늘 이제 3692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뽑아주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시장이 지금 심한 변동성인가요? 별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네. 오늘 지금 선물도 5천억 원 정도 좀 네. 외국인의 선물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프로그램 차익 순매수와 비차익 순매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선물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셨겠지만 최근 이제 3, 4거래일 이내에 3월물에서 6월물로 롤오버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에서의 뭔가 정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다음 월물까지는 좀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로 좀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선물의 외국인도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수급 변동성이 좀 일부 줄어든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좀 패대기를 치는지 그런 네. 부분을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올까라는 좀 물음표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간에 좀 수급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기간의 수급이 따라오면 금융투자 부분이 많이 따라오는데 오늘은 연기금이 좀 대량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장에서의 변화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현물도 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장에서의 그런 수급 분위기는 조금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부분이 최근 한 6거래일 정도, 7거래일 정도를 좀 뜯어보시면 한 1조 이상의 이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거래일에 외국인이 좀 3천억 원 먼저 좀 딱 넘어올 때 비차익이 안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성을 좀 잡히면서 그 갭을 좀 줄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묵직하게 들어와 주고 있었던 프로그램 비차익에서의 이런 수급 흐름들도 다시 견조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발에서도 누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뭐 이제 급격한 변화가 나오려면은 좀 우리가 몰랐던 네. 어떠한 리스크가 또 하나가 부각이 되거나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생기거나 약간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만큼 그 만기일 그 변수 영향들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월별 그다음에 동시만기일은 상당히 충격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요즘은 무난하게 넘어가고요. 수급을 잘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이 정도면 사실은 뭐 그렇죠. 굉장히 뭐 우리 증시는 물론 종목별로는 그죠. 일부 네네.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뭐 급변락하는 게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는 지수는 오히려 좀 제한적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섹터 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이 섹터 순환매 속의 대응 전략을 그러면 허반석 위원님께서 알려주세요. 지수가 그래도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순환매가 점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가 좋은 것 같다 해서 이쪽으로 옮겨갔을 때 그게 적중하면 참 다행인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고점일 때는 차라리 한 템포를 쉬어서 그 다음 템포가 이곳으로 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을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오늘 동시만기일인데요. 앞서서도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선물 쪽에서의 혹여나 패대기가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경계감은 좀 갖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따라서 금융투자가 연초에 어마어마한 매도를 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맘때쯤이면 다시 매수 기조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일에 대한 배당 기준일이 2월 달에도 있고 3월 달에도 있는 늦춰진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수년하여서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선물 매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강한 선물 매수보다는 오히려 차익 매도가 조금 더 나올 만한 여력이 조금 남아있더라.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선물 순매수 누적 규모가 여전히 고가
과매수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하지만 종목별로 본다면 ADR이 어저께 코스피는 75를 하회했다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75를 하회했다가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대한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오늘 우리 시장의 동시만기일이고요. 내일 미국 시장의 동시만기일,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조금 중요한 흐름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3,500억 원가량의 선물 매수가 있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그것들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 2천억 원 이상의 선물 매도로 전환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장중 고점 대비해서 5천억 원의 선물 매도가 일시에 좀 출회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시간 외 거래나 장 마감 즈음에 동시만기일이라는 점 변동성은 좀 주의해서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추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래에서 올라갈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 분할 매수, 핀셋 매수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기일 관련해서는 이제 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없었는데 두 분이 갑자기 패대기라는 단어를 둘 같이 쓰시니까 불안감이 엄습하네.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 선물 한 5천억 사거든요. 어제도 장중에 또 사다가 이제 확 줄고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의 변동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전략 세웠고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은요. 예, 흔들리는 주가, 반도체는 그래도 좋다. 엔비디아가 어제도 좀 밀렸고요. 반도체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밀렸죠. 한 2% 밀렸죠. 밀렸는데, 그래도, 예, 반도체는 괜찮다. 좋다. 네. 허반석 의원님. 인정? 네. 인정, 안 인정? 인정. 인정.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도체 여전히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막 너무나 좋다 하고 SK하이닉스가 3%, 5% 이상의 상승세를 막 이어갈 때 내가 거기서 추격 매수를 한 것과 엔비디아 CTC 2024가 18일부터 있더라. 그리고 2분기 마이크론의 HBM3E 디램 출하가 예정되어 있더라.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 역폭 HBM3E가 이제 양산에 돌입한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대한 이벤트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순환매를 이뤄가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PBR 2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모바일 쪽의 수요가 뒷받침되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PBR이 2배를 돌파한 이후에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겪었던 경험이 있고요. 서버 수요만 본다 하더라도 1.6배, 1.8배 정도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PC 서버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HBM이 뒷받침, AI가 뒷받침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 PBR 2배에 대한 부담을 가뿐하게 넘길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습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만큼만 대형주에 대한 대응은 필요할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를 칩 설계, 그다음 통신 칩 관련해가지고 자람 테크놀로지를 이 섹터 안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 차례로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그 다음 차례로 볼 수 있을 만한 쪽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율주행 쪽에서는 넥스트 칩이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해가지고도 띵크웨어 쪽들의 칩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자람 테크놀로지 이후에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부분들은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된 칩 생산 여력이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다음 차례로 조금 골라보는 관점에 반도체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팅크웨어, 싱크웨어 그러는데요. 띵크웨어라는 원론 발음까지. 네, 그다음이고요. 계속 봐야 될 반도체 안에서의 거기도 순환이잖아요. 그런 쪽을 짚어주셨고요. 예, 주가는 조금 답보 상태, 정체 상태여도 반도체는 그래도 좋다. 하창한 본부장님 인정? 안 인정? 네, 저도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GTC도 있고요. 네네네.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연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해주신 GTC에서 삼성이 어떠한 좀 이벤트를 끌어내느냐가 또 다른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반전이 필요한 지금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전에서의 반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단에서도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뉴스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오픈 AI에서 소라
주가가 나왔잖아요. 그게 네. 이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발표일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텍스트 기반에서의 이런 HBM으로 흘러가던 이 시장 자체가 이미지나 이제 동영상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HBM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는 계속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델도 그렇고 이번에 오라클도 그렇고 대부분 다 실적이 좋게 나올 때 영향을 줬었던 게 AI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단기간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서 거기에 따른 뭐 선물 플레이에 따른 일부 단기 차익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최근 수급의 기조를 보시면 정반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GTC 관련된 기반에서의 단기적인 물량의 전환인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조금 더 베팅인지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장중에서도 좀 수급 흐름이 잡히고 있는데, 2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에서 3거래일째 지금 들어와 주고 있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다 4거래일 동안 팔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제 2거래일 정도도 이제 기간에 좀 강한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전환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뭐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향발 부분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GTC를 기반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 향으로 또 한번 큰 빠른 회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수급의 움직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반도체 순환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빠르게 좀 대응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담으로 뭐 아버지는 삼성전자 샀는데 유유하고 있고 아들은 비트코인 사서 좋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죠? 삼성전자 그만큼 사실은 누워 있잖아요, 옆으로, 그죠?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줬으면 우리가 주가가 훨씬 오를 텐데요. 예, 기대감은 여전히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예, 반도체 얘기 매일 합니다. 또 관심권이고요. 했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 볼게요. 터닝 포인트 세 번째는요. 롤러코스트 HLB 바이오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야말로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데가 이런 거죠. HLB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아래거리를 쫙 달았는데요. 어제 고가가 4% 상승인데 저가가 15%니까 하루에 20% 등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제 쫙 끌어올리면서 오늘은 또 7%가량 상승을 해가고 있는데, HLB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HLB도 그렇고 꼭 HLB 하나가 아니라 바이오주는 항상 이런 그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허반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HLB가 강하다, 시세가 좋다, 수급이 쏠린다라고 해서 나도 여기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덜컥 올라갔다가 어제 장중에 15% 가까이 빠지는 그런 하락에 어이쿠야 하고서 짧게 5%나 아니면 조금 강심장이신 분들은 한 10%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나는 그래도 트레이딩에 능하니까 라는 분들이 계셨겠지만 이 정도의 하락이 단기간에 나왔다가 뭐 변동을 주고 난 뒤에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면서 마감하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회사에서도 빠르게 홈페이지에 악성 루머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루머가 있었는지 제가 직접 뭐 지라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왕왕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라시는 그럼 누가 본 겁니까? 회사에서는 지라시를 본 건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매물 출회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차익 매물 출회가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결국엔 보유자 영역에 있는 분들이겠죠. 저가 구간에 낮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인데 21선 타고 쫙 올라올 때 8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그래도 하신 분들은 지금의 변동성을 그래도 소화할 수는 있겠죠. 8만 원이 이탈하지 않는 한 나는 그래도 보유해 볼 거야.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나는 그래도 보유해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8만 원 아래에서 보유자 영역에 대응이 가능한 거지, 너무 위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그 밴드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사이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저께 개미털기라고 하는 털리지 않았을까,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수차례 거치면서 물량을 매집한 쪽에서는 더 큰 시세를 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다음 차례를 봐야 되는데 루닛이나 뷰노, 바이오니아, 인성정보
바디텍메드 이런 종목들 제가 방송 때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 실적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시세가 붙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AACR 미국의 암연구학회가 다음 달에 일어난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발표될 기업들이 레고캠 바이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다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끝났느냐? 아니다. 다음 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벤트, 일정상 이벤트는 아직까지 살아있더라. 그러면 그 다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면 그 다음 차례로 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집을 해놓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차례를 준비하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히려 바이오 안에서도 차트상 저위 연구관, 바이오니아, 루닛, 뷰노,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을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투자의 매력과 변동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다 몸으로 계좌로 우리가 느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는 컨빅션 바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그죠? 확실한. 그래야 견딜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 하나만 언급하는 건 되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또 볼 기업이 뭐냐 의료 AI 쪽 중심으로 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얘기했고요. 제약바이오 뭐 흐름들은 사실은 괜찮죠. 전반적인 흐름도 괜찮고요. 변동성이 좀 나옵니다. 네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예, 꿈틀대는 로봇주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꿈틀댑니다.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무거운 기업인데 꿈틀꿈틀거리고요. 로봇주가 다시 요즘 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일단은 저는 상장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이슈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랑 또 이제 한 3월 넘어서부터는 아마 배송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좀 로봇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작년에 지능형 로봇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야외에서도 로봇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일단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신규 상장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기관에서의 이런 공모 청약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공모가 상단을 좀 넘어서 2만 원대로 좀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열풍 자체가 좀 상당히 있었다라는 점. 지난번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랐잖아요. 그런 느낌이군요. 비슷한 겁니다. 그럼 네. 이 상장 일정은 언제인데요, IPO는? 네, 3월 26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아마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KNR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도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시작할 때 굉장히 좀 크게 시작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기존의 좀 흐름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AI 반도체 물론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이제 온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AI 쪽이 성장을 할 때 로봇 쪽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산업 리포트를 좀 읽어보시면 로봇과의 연계성들이 상당히 좀 잘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테슬라가 간밤에는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옵티머스를 조금 추적해서 보시면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베어 로보틱스에 좀 상당 부분 투자를 맞아요. 한 부분들, 예. 그리고 이 엔젤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또 LG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이벤트 플레이로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이 있게끔 로봇주들도 좀 같이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럼 이제 같고요. IPO하고 올라올 때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좀 모멘텀 자체가 충분히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로봇주들 좀 대형주들도부터 한번 좀 차트를 켜보시면은 상당히 자리를 좀 잡아 나가고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높여가면서 이제 저점을 좀 다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벤트가 터지면 수급의 쏠림에 따른 좀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터닝포인트 마지막 주제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종목 이야기를 하죠. 예, 오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은 어떤 기업인지 지난번에 LS 일렉트릭 얘기하셨는데 그죠? 네. 오, 상승률이 좋습니다. 잠깐 리뷰
리뷰는 잠깐만 해주시고 관심주 이어서 가주세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불을 뿜어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에 따른 전력기기에 대한 뭐 이벤트는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오늘 뭐 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원전이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또 좀 수급의 순환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이런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조금 윗꼬리가 달면서 일부 차익이 나오긴 했는데 뭐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이런 수준 모멘텀에다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아직 남아있다. 산업의 성장성은 아직도 멀고 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일단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제 전거래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좀 거래량 동반한 좀 시세를 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차트의 움직임들도 좀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그 이전에 직전 고점도 좀 뚫어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부분에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단기간에 쏠리면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좀 많이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전에도 이런 주주총회 뭐 CES에서도 사실 LG전자와 뭐 이런 삼성의 보핏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벤트가 되기도 했고요. 네. 또 뭐 실적이라는 부분들 또 이제 MSCI에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연관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부각이 된다라는 점 예. 그리고 또 전거래일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서 국산화 이벤트가 터지면서 사실 감속기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군도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국산화에 따른 앞으로의 좀 이런 비용 절감들 이런 부분들 모멘텀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레고캠바이오 역시나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깐 리뷰해 주시고 오늘 종목 이어주십시오. 네, 화면 공유가 된다면 차트 흐름들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2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3월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3월은 제약바이오 보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레고캠바이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레고캠바이오의 매수 포인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습니다. 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3월 달 이어서 4월 달에 있는 AACR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이 일어난다면 이미 매집에 대한 구간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한 매집 포인트가 바로 상한가로 연결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73,000원 이탈이 안 나온다면 매수 단가를 6만 원 아래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73,000원 이탈 안 나오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주는 흐름들이 더 나온다면 네. 추가적으로 수익률 극대화에 대한 도전 한번 해보실 수 있겠다. 아니면 나는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해. 다음 차례로 넘어가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AS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VT입니다. VT 화장품 관련한 리들샷 제조사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밴드를 그어본다면 하단이 15,500원, 상단이 2만 원 언저리로 좀 보여지고요. 지난 23년 5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추세선을 본다면 지금 막 하단에서 반등 흐름들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2만 원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직 시세가 많이 붙지 않은 종목에 대한 준비, 매집 이 부분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네, 오늘 방송 직후에 네. 공개 방송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3월에 대한 시장 조금 설왕설래 있지만 저는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종목은 종목대로 순환매 직전의 종목들 따박따박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나는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적극적이지만 안전하게 이런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직후에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케미와 이 중심 잡아주는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 예, 헤르메스 스타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